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3월 21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고물가 시대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와 학교가 아침 식대 일부를 지원해 학생들은 단돈 1,000원에 양질의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수면제를 먹어야 잘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20대가 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취업난과 직장생활 등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과도한 카페인 섭취와 지나친 디지털 기기 사용 등이 꼽힙니다. 보험사와 카드사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가운데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봉 30억 원을 받은 CEO도 있습니다. 치솟는 배달비에 결국 배달앱을 떠나는 이용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기감을 느낀 배달업계가 배달비를 낮춘 알뜰 배달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5월 한미일 회담까지 차례로 열릴 전망인데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미일 연계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실도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 외에도 호주, 베트남,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국제도, 코모로 정상을 함께 G7에 초청했는데요. G7 정상 외에 8개국 정상의 초청을 받은 가운데 일본 정부는 유엔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7개 국제기관의 수장도 함께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G7 정상회의 주최국은 일본으로 5월 19일부터 사흘간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외식 비용이 올라서 밖에서 한 끼를 사 먹기도 참 부담스러운 요즘이죠. 그런데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교인데요.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려 전국 41개 대학이 1,000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정부와 학교가 아침 식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가 4,000원이면 정부가 1,500원, 학교가 1,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000원은 학생들이 내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즐길 수 있다며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전국 4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단체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게 식비라며 해당 사업을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야 잘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20대가 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취업난과 직장생활 등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과도한 카페인 섭취와 지나친 디지털 기기 사용 등이 꼽히는데요. 20대 불면증 환자 수는 2017년 18,070명에서 2021년 24,273명으로 34% 증가했습니다. 결국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처방받는 사례가 늘었는데요. 그러나 병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다수 수면제는 많이 복용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의존성 부작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각에선 2030 세대가 상대적으로 쉽게 수면제를 처방받는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지나치게 잦은 수면제 복용은 의존성을 높일 수 있어 전문가들은 약은 불가피할 때만 먹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보험사와 카드사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가운데 이들의 연봉에 많은 이목이 집중됩니다.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 눈길이 가는 점은 CEO 연봉입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임원은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이었는데요. 그는 총 29억 4,300만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상여금으로만 20억 3,800만 원을 받았는데 상여금이 연봉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정 회장에 이어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의 연봉이 그 뒤를 이었고요.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김정남 DB손해보험 대표도 1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모두 연봉 절반이 상여금이었습니다. 카드사는 어떨까요?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가 상여금 10억 1,500만 원을 포함해 연봉 18억 6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이어 이명진 신한카드 대표도 상여금 6억 1,700만 원을 포함해 12억 1,7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배달비를 보면 뱃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그만큼 배달비가 많이 올라서 특히 1인 가구들은 배달을 시켜 먹기가 부담스러운 실정이죠. 치솟는 배달비에 결국 배달앱을 떠나는 이용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결국 위기감을 느낀 배달업계가 배달비를 낮춘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동선이 비슷한 배달의 경우 여러 건을 묶어서 배달하는 이른바 알뜰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알뜰 배달을 이용하면 업주는 배달비로 2,500원에서 3,300원을 부담하면 되고 주문 중개 이용료는 한 집 배달 서비스인 배민원과 같은 6.8%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내는 배달료도 평균 2,000원 정도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건에 6,000원 정도 하는 배달비가 4, 5천 원 선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알뜰 배달은 다음 달 중순 대구,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한 뒤 순차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코올이 일군 발암물질이란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담배가 일군 발암물질임을 알고 있는 반면 알코올은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국립암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술이 일군 발암물질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 7명은 모른다는 건데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술에 포함된 알코올과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변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모두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술은 식도암, 간암, 위암 등을 포함해 최대 8종류의 암을 일으키는데요. 어느 정도 술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이근 씨가 여권법 위반죄로 첫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재판을 마친 뒤 마주친 유튜버를 향해 욕설을 내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몇 달 전부터 이 씨가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도 갚지 않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요. 이날도 이 씨에게 채무 관련 질문을 던졌고 이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이 씨는 법정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재판이 끝난 뒤에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권법 위반에 대해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0년 안에 지구 온도가 1.5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앞으로 10년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IPC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를 위해 투자를 3배에서 6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기후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대안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포집 기술 등 기후 탄력적 개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요즘 흐리거나 구름이 낀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슷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비 소식도 있습니다. 기온은 춘천 4도, 서울과 대전 9도, 제주는 15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